아무도 믿지 마라. 너 빼고는. 가보자 엑스파일. 항상 여기가 제일 민망하죠. 네, 마가 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전문 용어를 아시는군요. 네. 제가 또 그래도 또 네. 잠시 또 작은 녹음을 많이 했던 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그냥 토크. 네. 네, 저야 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드라마와 SNS와 뭐 영화 평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지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스컬리가 네. 화면에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그쵸? 네. 네, 그쵸. 제가 이제 그 여성 민우회와 여러 여성 단체가 함께 네네. 만든 그 2018분 말하기 대회에 네네. 나가서 청계천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때 사진도 찍혀서 무려 JTBC 뉴스에도 순간 정지 1초 화면으로 그 발언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저도 했었고요. 찾아봤는데 정지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짧았군요. 아주 짧았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0.04초 네. 정도에 네네. 이렇게 또 지나가고 그거를 본 사람 지인이 이걸 보고 친구가 네네. 너 거기 나왔더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네. 본 지인이 더 신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고 뭐 간단하게 그러면 네.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날 매우 추웠죠. 아. 청계천에서 발언을 여성들이 이어가는데 굉장히 추웠고요. 콧물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서 좀 태어나서 그렇게 콧물이 한꺼번에 단시간에 많이 쏟아진 경험은 처음이었고요. 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발언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내면이 흔들리면서 발언이 좀 맛깔스럽게 되지 않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떤 네. 그 흥분이 되게 좋은 의미로 네네. 에너지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딱 앞에 나가서 봤을 때 이렇게 앉아서 335 얘기를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고 또 다음 발언을 기다리는 그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 눈빛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껴주는 공감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이후의 발언이나 이전의 발언들도 서로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에너지구나 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죠. 네. 네. 몰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큰 일을 치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이제 네. 그 코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 안에 비중격이라는 무슨 연골이 있나 봐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수십 년 동안 삐뚤어져 있었던 이 망곡했던 예. 비중격을 그 수술을 예. 해서 바로 잡았어요. 수술로 폈군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네. 의사 선생님이 피는 게 좋다 그래서 네. 피면 뭐가 좋나요? 그랬더니 뭐 콧구멍의 길이 이렇게 일자로 된다. 그 전에 저희 콧구멍은 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4대강보다도 더 휘어져 있었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국도를 고속도로로 만드는 작업을 그쵸.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한 2주 동안 막 코도에서 콧솜도 막 틀어맞고 뭐 괴로웠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몇 분께서 목소리 좋다고 되게 해주셔서 고마웠거든요. 되게 기분도 좋았고. 네. 나름의 이 지금 네. 팬덤을 좀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만들고 있나요? 네, 사적인 팬덤. 모르겠습니다. 네. 거의 강요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근데 코 수술 이후에 목소리가 달라지진 않을까라는 일단 좀 약간의 약간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도 뭐 그렇고 코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네. 일단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맑고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5편을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드디어 이제 뭐 한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뭐 특별히 예고가 있는 건 아니고 지나가면서 막 들었던 생각들을 이게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봤던 뭐 영화와 드라마를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네, 이름하여 마더 특집입니다. 네. 마더는 어떤 마더죠? 마더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걸 기획하게 된 게 굉장히 열광해서 보는 드라마가 있었죠, 둘이서. 예. 그 드라마 TVN JTBC였나요? 뭐 어쨌든 TVN입니다. 예. 드라마인 네. 그 마더. 사실은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거라고 네. 해요. 그래서 드라마 마더가 있었는데 완결이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연으로 탤런트 이보영 씨가 나오고 또 이제 아역 허율 배우와 또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 드라마가 있었고요. 네. 그걸 보면서 재밌다, 네. 새롭다. 네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드라마에서 TV 드라마에서 그렇죠. 보지 못했던 관계나 네. 어떤 문제 의식들이 나온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부장 엑스파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알게 되면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롭게 막 보이고 아 저거는 가부장의 체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멀더가 좋은 생각을 해냈잖아요. 또. 네, 뭐 그쵸? 일단은 그 뭐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떠오른 작품이 그렇죠. 있었죠. 뭐 마더 하니까 또 마더 하잖아요. 그쵸.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영화 제목들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그렇죠. 헷갈리거든요. 네. 사실은 예를 들어 듀나였나요? 뭐 그런 분들은 네. 이렇게 비슷한 제목, 똑같은 제목이 나오면 짜증을 표현하기도 해요. 아, 왜냐하면 검색에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네. 제목만 쳐도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연관 검색어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이르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뭐 이거 여담이었고 영화 마더 한 네. 이제 10년 됐죠, 아마도. 봉준호 감독, 네, 봉준호 한국이 감독의. 낳은 또 이제 유명 감독 중에 한 분이신 봉준호 감독의 마도. 저 극장에서 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멀더는? 저도 그때 극장에서 본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네. 하도 뭐 이제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네, 극장이 이걸 극장에서 봤는지 뭐 어디서 봤는지. 네. 네. 아무튼 이번에 좀 다시 봤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이제 이 마더가 떠오른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개가 너무 얘기할 거리가 많은 거죠. 너무 다른 거죠. 묘하게, 네. 그렇죠. 뭐 물론 저희가 뭐 특별히 전문적인 문화 비평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제목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도 뭐 걸고 넘어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엄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들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엄마들이 또 담당하고 있는 가부장의 어떤 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네, 거죠. 그래서 네. 이름하여 마더 대 마더, 네. 엄마 대 엄마. 네, 이 좋네요. 특집입니다. 네네. 그 물론 이제 영화와 드라마라는 게 이제 되게 틀이 다르고 그래서 장르의 차이가 있겠죠. 이야기 서사 네. 구조도 좀 다른 네. 부분이 있고 호흡이 굉장히 다르니까 네네. 뭐 아주 그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일단 저희는 크게 생각해서 제목부터 보고 가는 거라서 이쪽의 마더, 이쪽의 엄마, 즉 봉준호 영화의 엄마. 엄마와 드라마 마더의 엄마, 여기는 사실 되게 많은 엄마들이 네. 나오죠. 네. 그래서 그리고 두 가지 어떤 그 텍스트에서 나오는 마더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네. 다르더라고요. 네,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호불호를 일단 거치게 선택한다면 어떤 엄마? 네, 뭐 우리 좋아했던 드라마 마더의 엄마들이 네. 좀 더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공감이 많이 가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저는 출산을 해본 적이 없는 어쨌든 아, 그 여성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생물학적 여성이다 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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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드라마 마더에 나오는 많은 엄마들은 네, 네, 실제로 생물학적인 출산을 안 한 사람도 있고 네, 했다 하더라도 그 생물학적인 자녀를 키우지 않거나 네, 또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자녀를 키우거나 네. 막 이런 엄마들이 많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저런 상황에 있다면 네. 저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드라마 네. 마더가 더 공감이 네, 네, 간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아까 말씀을 제가 네네. 네. 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영화 마더가 네. 보다는 네, 네. 드라마 마더.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여기 네. 사실 되게 많은 엄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주인공이었던 네. 이보영이 이제 물론 네, 첫 번째 강수진 역할. 강수진 역할로 나온 이보영이 엄마로 행할 때도 어떤 역할이 있기도 하고 네네. 그의 엄마는 사실 또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3명의 엄마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세 명의 엄마들도 네. 각기 다른 딸을 갖고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양부모 이제 같은 엄마의 밑에 있는 다른 딸들. 딸들도 엄마인 친구도 예, 있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제일 저 사람이 나는 너무 이해가 가 하는 엄마는 누굴까요? 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네. 이런 엄마요. 네네. 그냥 제일 이렇게 이해라기보단 제일 친근하고 뭐랄까. 네. 이건 주변에 있을 법하고 뭔가 그냥 왠지 별로 그렇게 되게 바람직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정이 가는 엄마가 네네. 약간 강영신의 여동생이죠. 이진이라고 부르나요? 강수진의 네, 강수진의 여동생. 네, 이보영의 동생 이보영의 역할. 동생 역할했던 네. 그 탤런트 전혜진 씨죠. 이름이 제가 전혜진 배우입니다. 이름. 네네. 네, 그렇죠. 네. 강이진이라는 예, 이름으로 예, 나왔던. 네.
그 엄마가 저는 되게 많이 친숙했어요. 아, 주변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좀 요즘 엄마? 흔히 말하는 네, 제 또래의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 이진이라는 역할은 되게 가정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부장에서의 여성 역할을 충실히 따라가고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스스로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주변에도 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약간 네. 예. 아, 엄마가 집에서 애들 밥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네. 예, 그리고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이런 것도 있고 아 우리 집 좋아 이렇게 하고 식구들 모아서 밥해 먹이고 좀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인데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은 자기 욕망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 예, 그게 좀 좋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가부장에서 되게 칭찬받을 만한 엄마거든요. 그렇죠. 예, 예쁘기도 하고 네. 젊은데도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있고. 애도 열심히 키워요. 예, 애도 둘이나 나가지고 쌍둥이도 식사 예, 뭐, 요리도 정말 네, 잘하고, 잘하고. 자기 엄마 아플 때 막 죽도 해다 주고 네. 뭐 이런 언니도 뭐 얄미워해도 언니 가출한다고 어릴 때부터 밥해 먹이고 약간 네. 이런 어떤 푸근한 면과 가부장에서 진짜 칭송하는 면이 있는데 거기서 만족 나는 굉장히 멋져 끝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이러는 데에는 진짜 좋고 그러기도 하지만 나 사실은 언니가 너무 잘나고 엄마가 언니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나는 더 예쁨 받고 싶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거든요. 또 동시에 약간 은근 가모장의 욕망이 있는 예, 것 같기도 욕망도 해요.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욕심을 또 숨기지 않고, 네. 내가 엄마의 그거 돈 이어받아서 이사장 하고 싶다. 뭐 그쵸. 이런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욕망에 대해 솔직하니까 오히려 얘기할 거리가 생기고, 다른 인물들도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쯤 되면 약간 변화를 하거든요. 그 강수진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그 딸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감화도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엄마의 죽음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조금 더 이 자기 자식, 혈연으로 된 자식이나 전통적인 가치만을 수호하는 엄마에서 좀 더 넓어져서 이걸 아주 바꾼 건 아니지만 폭을 좀 넓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수진의 딸인 말하자면 조카 네네. 또 좀 보살피게 되고 뭐 다른 아이들한테 밥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언니 동생도 좀 챙긴다든가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변화가 되게 보기 좋고 좀 현실적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예, 그래서 좋았어요. 네.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저 월던은? 네. 뭐 저는 어떤 인물이 좀 딱 인상적이다. 드라마 마더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주인공 이제 이보영의 네네. 엄마, 네. 엄마 여러분이죠. 그중에서 이제 뭐 약간 양엄마인 이제 차영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이혜영 배우가 되게 좋았어요. 네. 뭐 일단 좋았던 일단 거는 멋졌죠. 멋있기도 하고 약간 좀 제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엄마면 되게 괜찮겠다. 어떤 하는 부분이 느낌인데. 여러 면이 있잖아요. 뭐 카리스마, 뭐 단호함, 솔직함, 또 어떻게 보면 애기 같은 때도 있고요. 뭐 되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이렇게 욕망에 솔직한 면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면이 특히 이렇게 딱 꽂혔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둘째 딸하고 비슷한 면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감내하는 것이 되게 뭐라 해야 되죠? 그 왜곡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 거 캐릭터는 아니에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줬으면 이걸 줘야지. 이런 게 명확하죠. 복해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요구나 막 바람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뒷면에 숨겨진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드러냄에 대해서 괜찮고 그리고 심지어 뭐 특히 그 누구야 윤복이에 대해서 되게 사랑도 줬다가 자기 장수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니까. 윤복이를 좀 버렸다가도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성도 되게 통렬하고 되게 정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잘못 나이 먹어서 보냈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서 윤복이를 보고서 결국엔 떠나는 인물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보이는 느낌도 있고 엄마들이 저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저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이혜영 씨 그 마더 엄마 연기가 또 역할이 좋았던 이유가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여성상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일을 갖고 있고 일에 대해 프라이드도 있고 또 이제 너무 마냥 희생만은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대적인 여성상이면서도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출산을 실제 원했지만 경험하지 않았고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아라든가 출산과 어떤 개인의 자아 실현이라든가 여성 개인의 삶은 좀 배치되는 면이 있다. 배타적이다. 실제로도 사실 현실에서 그런 면들이 있고요. 커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안녕에 좀 영향을 주고 예,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혜영 역할의 그 차영신도 이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맘대로 어느 정도 성공한 배우고 할 수 있는데도 그 자기는 어떤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특히 보살핌이라든가 엄마가 된다는 것에서 자기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거를 본인이 좀 선택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부분 자발적으로 이게 주는 것들이 울림이 되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이 어떤 가부장제에서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엄마 역할에 또 딱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자기는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뭔가를 보살피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생명력 어떤 원초적 생명력이나 원초적 모성애라 해야 될까요? 굳이 말하면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있어야 안정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온전히 나를 내줌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잘 알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엄마 역할, 엄마상을 만들어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흔히 주체적인 여성상이라 하면 그 일이라든가 어떤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어떤 것에서 자기를 성취하는 그런 거가 흔히 말하는 스테레오타입처럼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거기에 vs 전통적 여성상은 반대로 어떤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특히 그 관계라는 것이 좀 정형화된 가부장적인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여성의 그 돌봄 노동이라든가 감정적인 케어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 그런 거에 대한 여성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나눠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의 차영신은 뭔가 그게 꼭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나름의 느낌으로 잘 섞어놓은 듯한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저한테도 좀 신선했어요.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드라마 마더의 많은 인물들은 자기의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감수할 방향들을 찾아가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방금 어떤 그 전통적 여성상 얘기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반대로 이제 봉준호 영화의 마더, 즉 이제 김혜자 캐릭터, 이른바 의 국민 엄마라고 불리는 이 김혜자 배우님의 물론 캐스팅이나 영화의 어떤 그 메시지나 톤하고는 봤을 때 아주 잘 붙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더더욱 보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제에서 흔히 봐왔고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는 그런 엄마인 동시에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뭐 육아나 이제 주인공이었던 도준 그 원빈 배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던지잖아요. 그렇죠. 살인까지 사실 그렇죠. 결국에는 살인을 이제 덮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아들의 살인을 덮기 위해서 그 목격자인 아저씨를 죽이죠. 물론 약간 영화에서는 거의 정신을 잃은 듯 충격을 이제 속에서 이제 다시 살인을 자행하는 거긴 합니다만 뭐 그것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무의식으로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어찌 됐건 뭐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가 그렇게까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 뭐 사실 저도 어떤 뭐 비평 같은 게 지금 딱 떠오르진 않지만 많이들 그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되게 한국적인 엄마라는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라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일종의 뭐 드러냄이긴 하죠. 그렇죠. 거기서 뭐 저도 평론인지 그 영화인지 저도 최근에 언뜻 잠깐 봤는데 아주 집중해서 보진 않아서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죽이는 장면 부분에 이게 엄마가 아니라 애미다, 애미. 짐승이다. 거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미. 예. 그거 참 엄청난 그쵸. 단어죠. 그러니까 거의 왜 동물이 뭐 자기 자식을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누가 해치려고 그러면 그쪽을 물거나 천적을 막 목숨을 걸고 공격하거나 또는 심지어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하는 어떤 그 동물적인 보호 본능 같은 거 거의 있잖아요. 완벽하게 소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실 이제
뭐 영화는 보통은 물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되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아야 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오히려 우회적으로 뭐 뭐라 해야 되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도 한데요. 저는 어찌됐건 마더의 엄마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다름이 아니라 이건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 도준이가 자기의 사건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떠올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맞아요. 5살 때로 이제 나오는데 맞아요. 엄마가 바카스병에 예. 농약을 타서 나를 먹여서 먹였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순간에 그 엄마는 미쳐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면서 거의. 포효를 하죠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었다.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를 그쵸. 데리고. 예. 그래서 뭐 요즘도 뭐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나오는 되게 슬픈 이야기들이긴 한데요. 네. 그 삶이 너무나 고달팠던 어떤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흔히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용어로 동반 자살이라고 보도하고 네, 실은 네. 살해 후 자살이죠. 그렇죠. 예, 뭐 예. 법적으로는 기속 그렇게 살해 후 보는데. 자살인데요. 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를 시도하다가 김혜자가 실패한 거죠, 말하자면. 네. 그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거예요. 사실 정말로 그를 힘들게 했던 건 뭘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는 이제 그 얘기를 하진 않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가 그 김혜자 씨가 그 배우가 그 엄마가 도준을 데리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 않은가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그 동네 자체의 어떤 가부장적인 분위기라든가, 예, 사람들이 이제 이 도준을 대하는 방식, 혼자 있는 엄마를 대하는 방식, 그렇죠. 또 아들 친구가 엄마를 약간 친구처럼 무시하거나 이런 네. 면들도 뭐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묘한 관계가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 엄마가 젊었을 때 아들 하나 데리고 그 약초 팔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엄마가 얼마나 영악해지고 어떤 면에서 강해졌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시에 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지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영화 마더는 계속 어떤 그 기억들을 지우는 이야기를 자꾸 그쵸. 해요. 마지막 씬까지도 그쵸. 기억을 지우는 혈. 기억을 지우는 혈,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나쁜 기억 다 없애주는 혈을 골라서 자기가 침을 꽂고 춤을 추면서 끝나잖아요. 그 기억을 지우고 난 다음에 혹은 지워야만 그 다른 그렇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같이 그렇죠. 춤을 추면서 출 수 살 수 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는 정말 그 가부장 남편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그 완벽하게 거의 가부장 사회의 어떤 면들을 되게 담고 있고 그렇죠. 있거든요. 어두운 면이죠. 네, 굉장히 어둡죠. 남자 가부장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는 남성 주인, 성인 남성 주인이 없는 가정에서의 그 부인,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편견이라든가 어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고 그거를 뭔가 합법적이지 않고 얼마나 어떤 비정하면서도 괴로운 방식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맞아요. 그런 얘기 같아요. 이들은 거의 굉장히 합법적인 뭐 경찰도 나오고 뭐 이장 어르신도 나오고 막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사는 건 거의 야생 원시 사회 같이 정말 그 적자 생존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아무도 이 주인 없는 인간들을 돌봐주지 않죠. 되게 멸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영화가 나온 건 2008년 몇 대인데 10년 전이네요. 뭐 흔히들 그런 가설을 저도 세우기도 하는데 지방이 어디로 가면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되게 고전적인 가치. 고전이란 말 좀 너무 좋은데. 올드한 가치들이 되게 어떤 핵심으로 통용되고 있고 거기서도 보면은 강원도 어딘가로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거기는 2008년이라고 상상하기는 너무나 뭐가 없죠. 그렇죠. 그냥 뭐 1980년대라고 해도 별로 뭐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굳이 말하자면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옛날에 8월의 크리스마스 있었잖아요. 뭔가 군산. 그런 때와 비슷한 듯한 그 느낌과 오히려 거기보다 더 낙후된 듯한. 그렇죠. 뭐 약초를 잘라 팔고 수지침 놓고 그다음에 골프장 있는 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위락 시설이나 그 관광 시설이고 뭐 이러한 곳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이쪽 이 봉준호 감독의 마더는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되게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네. 되게.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할 때 네, 어떤 물론- 일을 저질렀을 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 제가 어떤 그런 극악한 네. 일을 저질렀고 네. 아무도 네. 내가 뭘 잘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네. 무섭잖아요. 억울한 면도 있죠. 있을 수도 예, 있고. 예, 예. 근데 나는 이제- 이거 좀 나는 그렇게까지 의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네. 일이 커졌는데 나는 나를 변호할 힘이나 능력이 그쵸. 없다. 그럼 무섭죠. 네, 예. 그랬을 때 마치 김혜자 씨가 도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저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그게 이게 저도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 마음 상태가 네. 도준의 입장이었다가 네. 영화 보는 관객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네, 네, 네. 약간 좀 그러니까 복잡했네요. 그쵸. 그 뭐 아들 아무래도. 역할로서 그죠? 네. 예, 아들이니까 어쨌든. 실제로 네, 네. 그 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쵸? 네. 음. 이렇게까지 뭘 이렇게 케어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집에 한번 뭐 본가에 한번 갔을 때 보면 네. 굳이 또 이렇게 반찬들을 막 챙겨주세요. 싸주고 막 네. 얼굴이 왜 이러냐 막 사소한 그렇죠. 것도 다 케어하시려고 하고 있죠. 그게 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애정의 한 표현이겠죠. 네. 근데 이제 애정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를 봤을 때는 좀 과도한 투사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네.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피지컬한 케어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잉 보호를 한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죠. 예. 아마 이제 뭐 특히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뭐 얼마 전에 며느라기 특집 이후 저 그 SBS 스페셜이었나요? 아무튼 예. 저는 그것도 봤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자식들 특히 남성들이 예. 이 엄마들하고 맺는 관계에서 예. 그 어떤 외부 사람 즉 뭐 파트너가 생기기 전까지는 크게 네. 어떤 문제가 일으킬 게 없어요. 예. 그러나 외부인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여기 이 삼각관계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삼각관계가 뭐 흔히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오래됐지만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네. 하잖아요. 엄마랑 아들이랑 묘한 성적 그쵸. 유대감을 네. 이룬다 사실은. 근데 물론 그 프로이드에서는 그것이 이제 아들이 엄마랑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날 예뻐해주고 엄마 좋고 세상 제일 좋고 근데 엄마한테는 아빠가 있네. 그래서 막 거세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아빠가 그쵸. 내 마음이라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닐까? 뭐 이러면서 걱정하다가 근데 이제 나중에 잘 해결되는 경우는 나도 커서 아빠처럼 멋있는 남자가 돼서 엄마처럼 좋은 여자를 다른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해소가 되는데 네. 한국의 경우에는 뭐 그걸 질질 끌어요. 어떤 연구자들은 그 아빠가 그 양육에 별로 참가하지 않고 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특히 가정사 전체에 참가하지 않잖아요. 엄마와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럼요. 성애적인 관계를.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가 무섭고 그럼 나도 아빠 같은 사람이 돼서 엄마 말고 딴 여자, 엄마를 닮은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까지 못 간다는 거죠. 네. 그 엄마 아들의 어떤 그 묘한 유대가 네. 어떻게 보면 나이 들 때까지 장가를 가서도 계속된다. 네. 예,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 뭐 잠시 이제 네. 오이디푸스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고마운데 네, 그 약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들이 남편을 잃고 나면 그러니까 잃다는 게 진짜로 뭐 사별일 수도 있지만 사별이 아니라 어떤 연애 감정이라든가 그 어떤 심정적 유대가 그렇죠. 딱 끊어지고 나면 그렇죠. 그거를 고스란히 아들에게 옮겨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투사일 텐데 네, 아마도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표현이나 이걸 꼭 집어서 묘사를 못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거의 상당수의 남자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엄마에게 또 부채감이 있어요. 그럼요. 부채감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애명불명 키웠는지 알고 네. 엄마가 쏟아내는 감정들이 어떨 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네.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엄마는 혼자서 가정을 거의 이끌어가고 있고 그렇죠. 이거 어떤 감정적이거나 그런 네. 피지컬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엄마 불쌍하다. 그렇죠. 예, 거기 더구나 고부 갈등에 보통 시달리고 네. 있고 그러면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줘야지 네. 이런 어떤 보상 심리.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좀 관계가 이제 밀착이 딱 돼버리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대리 효도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네. 하는데 일단은 뭐 오늘은 효도까지는 안 네. 가려고 하고요. 네, 그 다시 드라마 마더로 돌아오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도준이 엄마. 영화 마더죠. 네, 네네. 영화 마더. 네. 죄송합니다. 그 영화 마더를 다시 보면은요.
도준이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어떤 유대감도 있겠지만은 네. 조금 더 강해 보이는 거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거의 도준이가 농약 사건을 떠올린 이후에 거의 미쳐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이걸 정리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랑이라기보다는 혹은 이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한 어떤 엄마들의 자식에 대한 투사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죄책감이 더 그렇죠. 무거운 건 네.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도 되게 답답해했던 네. 영화 지난 겨울에 그 신과 함께 나오는 그 차태현 캐릭터가 네. 사실은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네. 엄마에게 돈을 보내고 네. 뭐 이런 캐릭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하고 되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그 드라마 영화 마더의 네. 김혜자가 그러니까 아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계속 네. 밥을 먹이고 뭐 침을 침을 놔주고 뭐 좋다는 거 다 먹이고 그쵸, 그러잖아요. 약 먹이고 예. 그러고서 뭐 오줌 싸는데 그 오줌 싼 흔적까지 다시 예. 덮어주고 예. 뭐 이렇단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네. 계속 뭐랄까 중요한 관역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직선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를 네. 아주 정확하게 한 30도 정도 비껴서 예. 절대 그 중앙은 10점 맞추지 그렇죠. 않는 거죠. 절대 예.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나는 이거를 원해 이게 미안해라고 하지 않아. 예. 그러나 미안하니까 딴 거를 다른 거래요. 예. 요게 아니, 지금 드러나거든요. 이거 약간 한국 가족 정서의 정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신과 함께 예. 그 캐릭터하고도 사실 만나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 도준이 굉장히 지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보면 어떨 때 보면 또 어느 정도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5세에서 10세 사이의 지능은 된다고 보는데요. 충분히. 네네. 그럼 사실 대화가 어느 정도 많이 가능하잖아요. 친구도 맺을 수 있고 이 정도의 그건데 그러면 사실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가 언제 한 번쯤은 할 수 있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물론 괴로운 얘기지만 너무나. 근데 절대 하지 못하죠. 네.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뭐 이렇게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그 네. 흐름을 보자면 아유 어떻게 가족끼리 그걸 미안하다 그래 다 알잖아 네. 요거거든요. 아이고 미안하지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잘해주잖아. 근데 그렇게 미안해 할 때 보면 그게 다 틀리고 있고요. 네, 바로 눈을 미안하다라는 보고, 말하는 순간은 굉장히 짧아요. 한 0.3초쯤 네.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왜 제대로 안 해? 그럼 뭐라 그래요? 바로 승질을 내잖아요. 그렇죠. 아 미안하다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 소리가 더 커요. 바로 그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그 네. 미안하다라는 어떤 감정 예. 혹은 뭐 죄책감이라는 사죄.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사과하거나 네. 사죄하는 과정이 없어요. 네, 없거나 아주 짧게 생략되어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네. 상대 즉 네. 정말로 흔히 말하면은 흔히라기보다는 이제 요즘에 이제 다른 어떤 케이스들에서 보다시피 진짜 그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 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네. 이게 충분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충분히 네. 해소가 안 되면서 계속 다른 일이 쌓이고 네. 또 쌓이고 맞아요. 또 쌓이고 네. 하면서 말하자면 되게 굳은 상처가 되어버리는 예.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 도준의 경우도 지능도 부족하고 그러긴 하지만 더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장난치고 뭐 좀 어떻게 보면 비행처럼 이렇게 술 마시고 다니고 하는 부분들이 뭐 발달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엄마한테 자기가 좀 속상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죠. 엄마가 네. 나를 위해 뭐든지 하고 내가 설사 좀 부족해서 한 짓들도 다 덮어주고 네네. 헌신적인데 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사과를 안 해. 네. 의혹을 항상 품고 있는 거죠. 엄마 대체 그럼요. 왜 저러는 거야? 네. 굉장한 양가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네. 하고. 그 양가 감정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집 밖으로 돌고 네. 더 방황하고 더 어떤 자기의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좀 더 이상한 방식으로 풀고 네.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아 그거 그래서 전 영화 예. 보고 있으니까 아 정말 저 엄마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보면서 제 엄마하고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짜증이 나는 힘들었던 거죠. 부분도 예, 있고 그렇겠죠. 아니 뭐 예. 국민 엄마면 아 정말 모든 국민들이 저걸 보자 저기 다 이입하고 있다는 건데 아 정말 힘들어.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도준이 이렇게 좀 겉도는 거에도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 마음을 못 잡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어떤 본인의 그 인지적인 그 발달 장애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거기에 정서적인 문제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
반대로 근데 나중에 더 슬픈 부분이라든가 제가 무서웠던 부분은 나중에 엄마가 이제 그 효도 관광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네네. 아줌마들끼리 개해서 관광 가잖아요. 그쵸. 동네 관광 네. 같은 거 꽃놀이 가시는데 갈 때 이렇게 과자를 사다 주면서 네. 침통을 딱 엄마한테 주는 장면이 그쵸, 있어요. 도준이가 이제 가져왔죠. 예. 그 사실은 자기의 살인을 덮기 위해 엄마가 살인을 저지를 때 경황이 없어 놓고 왔던 침통인데 예, 그거를 거기 가서 쓱 가져와서 이런 걸 놓고 다니면 어떡해. 네. 모든 걸 다 안다는 눈빛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도준도 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 전까지 엄마 왜 날 죽이려고 했어? 그래도 해맑게 이거를 물어보는 정도의 네네. 얘기를 했던 도준인데 네. 이미 그 과정을 지나고 이제 엄마 때문에 풀려났잖아요, 덕에.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 나 살려줘서 고마워라든가 엄마 이런 것까지 한 거야 라고 묻지 않아요. 네네. 엄마와 똑같은 화법을 쓰기 시작해요. 그렇죠. 엄마 이런 거 나 믿으면 안 되지. 조심해. 네. 잘 있어. 이러고 쓱 가버려요. 네.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와 같은 인물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죠. 엄마가. 네, 맞는 거죠. 핵심을 비껴 나가는.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마더의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결국에 도준이 대신에 들어간 네. 그 친구가 있잖아요. 네. 아마 뭐 다운증후군 네. 그, 같은 그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쨌든 아무튼 그 다운증후군을 재활원 갖고 또는 있는, 네. 보육원에 있었던 친구죠. 예. 네. 사람이 대신 이제 예. 잡혀 들어가는데 예. 그 사람을 놓고서 이제 그 김혜자 씨 예. 엄마가 도준의 엄마가 어, 너는 엄마 없어라는 예. 말을 해요. 맞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네. 그냥 그 순간은 이게 갑자기 그 뭐랄까 머릿속이 쫙 한번 네. 세팅이 싹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광고판이 하면 새로이 바뀌는 것처럼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그게 엄마가 있으면은 뭔가 예. 모든 걸 다 해줄 텐데 그렇죠. 너도 이렇게 빼줄 텐데. 뒤집어 쓰지 예. 않을 텐데 예. 그렇다고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예. 대신 뭔가 진실을 밝힐 밝힐 생각은 않겠죠. 없죠. 예. 물론 근데 그 짠함과 그 네. 복잡한 마음, 너는 그래서 다행이라는 순간 그런 것과 여러 가지 착잡함이 막 교차하는 지점인데 저 그게 정말 슬프고, 네, 슬프죠. 그러니까는 그 한국의 어떻게 보면 모성애가 이렇게 강해진 거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네. 어쨌든 사회가 어떤 그 아래쪽에 그 힘들 때 사람들을 그렇게 좀 보완해주거나 네. 보호해주지 못하고 네. 또 남성 어른들도 이런 어떤 보호라든가 양육이라든가 네.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그럼 이럴 때에 결국은 엄마가 그냥 핏줄로 있는 자기 새끼를 애미가 지킬 수밖에 없다. 에미 예, 그리고 애미 없는 것들은 다 죽거나 다쳐도 나는 또 내 새끼를 지켜야 되는 이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돌봐줄 수가 없다. 그렇죠. 예, 나도 결국은 이 큰 구조의 하나로 복무하고 있고 이런 슬픔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렇군요. 이 네. 마더는 사실은 에미였군요. 네네. 오히려 에미라고 붙이면은 그렇죠. 예. 뭔가 너무 한국적이거나 그쵸, 아마 그리고- 에미라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김기현 감독 영화였나?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그 영화가 갑자기 예. 보고 싶어지긴 하네요. 근데 네, 아마 네. 국제적인 배급을 위해서 마더라고 붙인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들기도 예,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보편성 가운데 한국의 특성을 좀 네. 나타낸 공준호 감독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도준에게 살해당한 그 여학생, 네. 그 여학생이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사적 보호로만 이루어지는 네. 예, 그 여성의 돌봄노동에밖에 기댈 수 없는 어떤 이런 세상에 대한 어떤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애미. 모든 짐이 또 그 애미에게만 지워져 있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격이나 삶도 일그러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많은 짐으로 인해서. 그럼요. 예,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애미 없다라는 말이 정말로 무섭고도 뭔가 어떤 슬프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예. 되게 이 사회의 어떤 되게 중요한 것들을 다 담고 있네요. 그렇죠. 예. 아 저도 지금 살짝 놀랐어요. 음. 네 그런가 하면은 자 그 에미는 아니지만 네. 드라마 마더로 다시 돌아오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잘난 척을 하자면 네. 마치 10년이 지나 예. 그런 엄마는 없지만 예. 이제 에미는 없지만 예. 새로운 엄마들은 있다라고 말하는 네.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이렇게, 드라마 예. 마더에 굳이 되게 데뷔를 다양한 해보니. 엄마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고 보면 약간 이 여기서에 나오는 피로 얽히지 않았지만 네. 새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차영신이라든가 또 그 엄마 그 양엄마의 어떤 보호나 어떤 인위적인 보호에서 달아나고 싶었으나
그리고 친엄마를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예기치 않은 재회를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자기 미워했던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웠던 양엄마처럼 자기도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게 되잖아요. 예. 그 딸을 입양하게 되는 그 강수진 선생님처럼 그런 엄마들이 많이 이제 주역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얘기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마더에서의 그 에미의 어떤 고통이랄지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느낌도 좀 듭니다. 네. 예.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금 이제 스컬리가 M이라는 단어를 이제 표현을 해놓으니까 제가 거기다가 약간 저의 생각이 발전이 되는 것은 드라마 마더에는 에미는 다 사라졌어요. 혹은 에미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어요. 네. 실제 자기가 뭐 동물학적으로 엄마라 생물학적으로 엄마라고 해도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적당한 어떻게 보면은 거리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에 되게 더 진짜로 충실할 수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는 물론 처음에 어느 정도 그 살짝 그 콘티상으로 카메라 앵글상으로 그 강수진이 어렸을 때 어떤 생육이죠. 생육 엄마가 그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하면서 몇 개 에피소드가 지나가잖아요. 결국에 이 영화는 되게 아주 정확하게 나중에 짚어주거든요. 이 엄마가 강수진의 친엄마가 강수진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라기보다는 어떤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죠.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그 미친 남자 때문인 거잖아요. 남편이 때린 거잖아요. 남편이 때리고 자기 아이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살인을 하고 그렇죠. 또 근데 그때의 사회에서 살인자의 딸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맡긴 거죠. 아마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아이가 너무 크면 같이 감옥에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간에 어느 정도 예상은 살짝 처음에 몇 개 에피소드에서 주긴 줍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그게 얼굴에 이제 살짝 이 뭐라 해야 될까 맞은 자국이 보였을 때 그 뭐라 해야 되냐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었고 그걸 바탕으로 결국에 이쪽 드라마에서는 남자들이 이 세계의 복무에서는 오히려 좀 되게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되게 어떤 필요 묶이지 않은 엄마들 관계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따뜻하고 그런가 하면 솔직하고 직선적이면서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이 되고 그러면서 되게 소통이 잘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사실은 그 손가락 할머니라고 하죠. 그 남기의 배우가 연기한 그 감옥에서 이제 살인죄를 다 치르고 나와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이제 그 강수진 자기의 친딸이고 너무나 그리워했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딸에 대해서 취하는 자세인데요. 에미임을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에미의 권리는 포기하죠. 대신 근데 그런 게 되게 주는 그 울림이 되게 컸던 게 사실 한국 드라마가 지금도 아침 드라마나 뭐 8시 때 드라마들을 보면 일일 드라마들 보면 다 그 출생의 비밀 찾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내 딸이냐 아니냐. 그 100% 등장하는 그 아이템 있죠. 유전자 검사. 그럼요. 99.9%. 네. 그러니까 이게 주는 얘기는 아직도 한국이 굉장히 혈연위주의 사회이고 내 딸이냐 아니냐 적자냐 아니냐가 이 재산과 모든 애정을 주는 조건이 되어서 그냥 거의 사실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의 어떤 생물학적인 후계자 또는 투사가 되지 않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헌신적인 애정을 주지 않겠다는 어떤 각오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래서 왜 애가 바뀌고 뭐 이런 드라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키워낸데 내 딸이 아닌 걸 아는 순간 너 저리 가. 친딸 찾을 거야. 이렇게 막 초계와 같이 딸을 버리고. 초기화가 되죠. 그러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남기의 배우의 이 손가락 할머니의 태도가 얼마나 성숙한 것인가. 사실 1대1로 대응하는 캐릭터예요. 그 차영진과 그죠? 아니요. 봉준호 영화의 마더와 그 드라마 마더의
손가락 할머니는 예. 자식 관계로서 봤을 때 물론 아들과 딸 차이는 있습니다만 되게 유사하죠. 그렇죠. 생물학적인 예. 연결이나 이런 있고, 부분에서는 아주 똑같은 그쵸. 위치에 그리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큰 네. 상처를 어쨌든 줬고 그쵸. 네. 주거나 또는 거기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고 네. 자기의 어떤 무능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 네. 부득이하게 자식을 상처를 준 거죠. 근데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진짜 다르죠. 너무 다르죠. 예, 다르고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제 이 상처를 받은 딸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지고 네. 그리고 너가 그동안 맺은 관계에 대해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그쵸. 너네 엄마는 저 사람이다. 너 네. 키웠고 나보다도 훌륭하게 키운 것 같다. 네. 대신에 나는 그냥 곁에 있어주고 네. 네가 원할 때는 하는 건 참 내가 하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떤 엄마로서의 절대성을 포기하죠. 네. 근데 그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강수진이랑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말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사실 뭐 잠시 우회적으로 가족 얘기를 하자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타로 다키 씨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족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남이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다고 네. 버리고 그런 가고 존재다. 싶은 존재. 네. 그쵸. 그런 것처럼 참. 혈연이라는 네. 것이 이상한 데에 자꾸 땡기고 네.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게 네. 하는데 네. 사실 그 애미임을 굉장히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영화 마더. 김혜자 씨. 그렇죠. 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스컬리 얘기처럼 네. 애미임을 그냥 바로 포기하면서부터 네. 네. 오히려 적정한 거리에서 네. 저 사람이 그대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네. 마음으로써 예. 나오는 드라마 속의 손가락 할머니. 그쵸. 아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네. 또 그 손가락 할머니도 뭐 짐작해 보자면 한국에서 나고 자란 여성이고, 그렇죠. 예, 예. 얼마나 사실 괴로웠겠어요. 분명 숫자는 적더라도 그런 분 그렇죠. 많이 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그리고 보고 싶어서 사실 그 동네에 이사 와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얼마나 그 또 생물학적인 이발소. 네. 이발소군요. 네. 예, 이발소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절절한 마음이 그쵸. 있는 거지만 그거를 자기가 적절히 자제하고 내가 엄마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떼쓰지 않는 거죠, 실은. 네. 예. 그 디테일이 또 좋았어요. 예, 뭐냐면 맞아요. 이 미용실이 아니라 이발소를 한 이유는 그래야 네가 여기에 한 번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네요. 저는 거기서 네. 이 사람 정말 멋있다. 미안함과 예.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의 넘치지 않는 예. 뭐라 해야 되지? 사랑은 아니고 욕망이라고 해야 그쵸. 될까요? 굉장히 절제심 있는 네, 캐릭터죠. 그것들을 예. 되게 정확하게 지켜가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강수진이라는 주인공이 네. 그 친엄마의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그런 절제심, 절도 이런 거를 닮았고 또 자기 양엄마가 네네. 교육해준 어떤 혈연이 섞이지 않은 존재들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음. 배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구분하지 않는 마음을 또 양엄마한테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참 재밌고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동적인 것도 생각나는 씬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차영신 배우가 죽어갈 때 그 손가락 할머니가 네. 선물이라 그러면서 자기 딸이지만 내 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너무 예쁘게 네. 키워줘서 고맙다 네. 하면서 그 강수진의 아주 아기 때 사진 네. 차영신 배우가 볼 수 없었던 그렇죠. 그 6살 이전의 맞아요. 사진과 아, 베네 저고리를 네. 갖다가 선물해주고 네. 그 차영신 배우가 그걸 안고 너무나 기쁘게 이렇게 막 정말 오열하면서 놀랐어요. 너무 저 좋아하잖아요. 진짜 그 장면에서 너무 정말 예.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기 시절을 선물해 준다는 건데요. 그렇죠. 네. 얘 진짜 네 딸이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맞아. 예,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뭐 이런 표현 웃기지만 뭐 너무나 알잖아요. 줌으로써 오히려 자기는 얻는 그렇죠. 걸 수 있고. 예, 서로 공존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는 게 멋있다. 네, 맞아요. 이 여자들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네, 너무 들더라고요. 8살까지의 기억 그건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네. 너무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되게 좀 극단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극단적이라기보다 너무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됐던 것은 말 그대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영화 마더가 굉장히 물론 우회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꼬우는 것도 있고 네, 뭐 메시지를 풍자의- 전달하는 것도 풍자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있죠. 예. 어찌됐건 아주 옛날 혹은 뭐 아주 전통적인 예. 혹은 가부장제에 예. 아주 입각한 예. 엄마의 예. 모습을 그려내고 네. 심지어 그거를 다시 뭐라 해야 될까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떤 희생 그다음에 기억 상실이죠. 예. 심지어 기억 상실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가는 네. 그 쳇바퀴를 완성시키는 그 서사 안에 있는 인물이라면 네. 드라마 마더에서 나오는 엄마들 혹은 이제 주인공인
그 강수진과 윤복이 사이의 어떤 관계들은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아 이게 물론 뭐 미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네. 너무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됐건 이쪽 관계가 조금 더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서로 이해도 더 많이 되고 덜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덜 네. 부담스럽고 일단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가까워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엑스파일에서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고 구조를 네, 유지하는데 그렇죠. 예, 분명히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할에 개인이나 인간의 어떤 마음이 매몰되고 거기에 네. 너무 압도돼 버리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제가 이런 얘기를 저번에 한번 스컬리와 한번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영화 속 엄마들 있죠. 실제로 많이 있고 이해합니다. 이해 그렇죠. 못할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이해와 용납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서 나를 좀 이해해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용납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너무나 붙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뭐 성격이든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네. 그걸 용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조금 이제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은 이제 뭐 마더들은 아니지만 드라마 마더에 이제 이설학이라는 캐릭터가 네. 있잖아요. 저는 이 이설학이라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네. 드라마 마더의 방식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뭐냐면은 이 이설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약간 사이코패스 같이 나오기도 하고 네, 아동 학대자죠. 네, 아, 그런가 하면 연쇄 아동 결국에 살인마죠. 이 사람을 이해시켜 주기는 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얘도 어렸을 때에 이런 버림받았던 상황이었고, 어떤 상황들. 자기 엄마의 죽음을 대면하는 굉장히 그쵸. 고통을 겪었죠. 예. 그리고 그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그걸 직면하게 되죠, 실제로. 네. 근데 그 직면을 자기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죠. 하게 되는 예. 건데 뭐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관객들 이제 시청자들은 그 이설학이라는 캐릭터를 이해는 하죠. 하지만 드라마가 명백하게 그를 용서하는 쪽으로 흘러가진 않거든요. 네. 즉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사람의 어떤 과거와 사람의 어떤 생각 혹은 뭐랄까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행동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이제 네.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보신 분들께서 이 뭐랄까 이설학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한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은 이렇게 여기까지 파멸에 이르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기를 조금 길게 했지만은 저는 어떤 드라마 영화 마더에 나오는 엄마의 모습들을 이해하는 것과 네. 그러면서 혹은 이제 수많은 뭐 여기 뭐랄까 도준이 같은 캐릭터 혹은 무영 같은 캐릭터들이 나는 엄마를 이해해라는 말에 그 이해가 네. 용납과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그렇죠. 있다라는 엄마의 얘기를 좀 이런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나 거예요. 상처는 이해하지만 그게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거나 그쵸. 그걸 온전히 다 받아주는 네.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그럼요. 거죠. 왜냐하면은- 타협하고 조율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죠. 그걸 용납하는 네네. 순간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그거를 크죠. 대체하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 하면은 뭐냐면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보통 그게 며느리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악순환과 이 구조가 이어지는 게 예. 가부장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해와 용납을 저는 좀 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네.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개인 대 개인이 만나지 못한다 역할에 그렇죠. 매몰되면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서 그 역할에만 매몰되고 역할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생물학적이든 그 사회적이든 그런 주어진 의무에만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통념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사과할 때 사과하지 못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 마더의 엄마도 네. 그리고 그 신과 함께의 그 차태현 캐릭터도 아들인데 네. 엄마한테 그걸 어떻게 또 얘기해 네. 라든가 엄마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사과를 해 그걸. 그렇죠. 이걸 하는 순간 역할에서 아예 이렇게 역할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내가 엄마인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 네. 라고 하는 순간 엄마가 아닌 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네. 예. 그게 뭐냐면 요즘 그 시쳇말로 옹행 초키포키라고 예. 전부 다 정말 해야 될 사과를 하지 않고요. 예, 딴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딴 얘기하고 하면 있고. 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너에게 바카스에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미안하니까 맨날
그래 약도 먹이고 맨날 너가 철도 보고 있고 그래. 너가 20몇 살이 돼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것이고 네가 살인을 하면 내가 덮어줄 내가 것이고 대신 죽여줄 것이고 웅행웅 촉기폭기예요 이게 정말로 너무나 수십 년 동안 맞아요. 되게 중요한 한순간을 정확하게 사과해야 될 거를 생략하고 네. 외면한 결과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안 그렇게 되려면 일단 엄마는 이래야 된다. 아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 강제성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그래야 그렇죠. 내가 잘못을 했지만 엄마고 네.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사과하고 닦일 수 있고 이게 될 것 같고요. 네. 경직될수록 그 틀을 나가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억지를 쓴다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의미도 있는 뭐 거겠죠. 그렇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저희가 뭐 마더 대 마더 오늘 얘기를 좀 해봤고 네. 뭐 왜 가부장 엑스파일에 네. 도대체 그 마더 얘기를 왜 할까라는 것까지 네. 아마 어느 정도 여기까지 네. 들으셨으면 충분히 그러게요. 전달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면 뭐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오늘 텍스트에 대해서 아니면 오늘 아까 그 얘기를 마저 이어서 해보면 네네. 그 역할이 네. 역할 얘기에 좀 집착하게 되는데요. 네. 저 오늘의 좋은 발견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예. 근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역할의 경직성, 역할은 이래야 된다라는 게 있을수록 더 개인 대 개인이 만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역할이 어찌 되었건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자식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나서 보니 저 사람이 부모고 낳아 보니 내 자식이 얘인 네.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고 동물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낯설고 낯선 인간들끼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똑바로 바라보면 한계에 대해서 예,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들 가족은 엄청 밀착돼야 된다든가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든가 사회의 어떤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효도라든가 이런 강요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진짜 개인들의 만남은 다 어그러지고 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방금 얘기하신 걸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뭐 부모로부터 투사가 온다든가 이러면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숙제로 안고 살거나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또 자기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 애한테 또 던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 나한테 왔던 것까지 섞여가지고서 다시 내 자식이 가는데 저 일종의 대물림이 되는 거죠. 어디서 온 건지 사실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막 섞여버리죠. 그렇죠. 심지어 뭐 그 3대 가면은요.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도 가요. 네, 직접 오죠 또. 저는 이 애들 정말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힘들겠구나. 물론 여담 삼아 보면은 애들이 뭐 뭐랄까 할머니 할아버지 입맛을 닮아갈 정도로 이건 좀 또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요즘 크고 있는 아이들에게 던져지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들의 개인 대 개인은 어떻게 좀 담보하게 되거나 혹은 뭔가 좀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좀 암담한 느낌도 있고요. 아무튼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먼저 오롯하게 좀 설 수 있는 사회이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어차피 전부 다 우리 1인 가구잖아요. 이제 1인 가구가 그렇죠. 많은데 좀 있으면 50%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요. 그럼 개인 대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좀 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애 못 낳아요. 그냥 못 낳는다고요. 낳을 수 없다고요. 좀 잠시 흥분했고요. 아무튼 올해도 뭐 긴 시간 좀 길었던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컬리도 오늘 정말로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trust no one but you.